3장의 네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번째 동영상 강의고 3장의 절로서는 세 번째 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배우게 될 세 번째 절의 내용은 수집 절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데이터 수집의 첫 번째 절에서 데이터 수집 개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수집의 고려사항이 뭐냐,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수집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분류,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별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 어떤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시스템 개발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 그 프로젝트,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일반 프로젝트가 있고요, 일반 업무 프로젝트가 있고, 데이터를 외부에서 수집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수집이 있는 경우와 데이터 수집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데이터 분석 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 업무에서는 요구사항이 그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그 내부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외부 SNS나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의 리뷰나 이런 것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로부터 나온 분석의 결과가 정확하냐,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냐, 품질이 좋냐 안 좋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미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어렵지 않고,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어떤 품질이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 수집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프로젝트 성공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차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잘 설계하고 체계적인 어떤 미리 준비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것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수집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수집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혹은 하다가 데이터 수집에 어떤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서비스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잘못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기려면 이 데이터 수집 절차를 잘 설계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종류별로 수집의 절차, 이 프로세스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 데이터 수집 절차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 이 처리를 통해서 나온 이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일반 프로젝트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분석, 이 프로젝트와 둘 간에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 데이터 입력은 일반 프로젝트는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내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데이터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 내부 사용자한테서 이 데이터를 잘 받으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데이터는 어떤 사용자의 트랜잭션,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동작마다 한 건씩 이렇게 데이터가 생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 어떻게 수집,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수집을 통해서, 외부의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요 수집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집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 데이터가 수집될 수가 있죠. 한 번에 하나씩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두 프로젝트 간에 이런 특징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처리 요구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 처리를 한다든가 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원본 데이터에서 통계를 구하거나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집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전 처리가 필요합니다. 전 처리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전 처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처리의 내용을 서비스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 처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처리와 후 처리가 필요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반 프로젝트는 그 처리된 결과를 그냥 출력으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변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그 만들어진 결과를 이제 사람들에게 출력물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OLTP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트랜잭션, 예를 들어서 입금 트랜잭션, 출금 트랜잭션, 조회 트랜잭션,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강 변경, 수강 조회,
수강 검색 뭐 이런 등등의 이 단위 업무들을 처리하는 요게 이제 그 일반 프로젝트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크기에 반해서 이런 그 수집이 관련되는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은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들어온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어떤 분석의 그 최종 목적에 맞게 어떤 가공하거나 어떤 병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 어떤 그 직관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그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 결과를 다시 어떤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 그냥 하나하나의 단위 업무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OLTP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형태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요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특징에 맞춰서 입력, 처리,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그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 처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들 간에 서로 이제 그 연관 관계가 그 절차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일반 프로젝트와 수집 프로젝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절차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이 수집이 잘 되어야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은 크게 놓고 보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의 사용자 리뷰를 수집하고 어느 SNS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집할 데이터를 일단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대상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수집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 수집에 들어가지 않고 테스트를 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수집하겠다고 한 그 계획이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가를 테스트해서 테스트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수집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한번 그 방법과 계획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절차가 수집할 데이터를 선정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품질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 꼭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좋은 서비스에 제공할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들을 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수집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많이 수집했는데도 그것이 별로 이용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노력만 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대상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빠뜨리면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를 잘 아는 이 전문가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선정을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대상을 이제 선정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데이터를 과연 수집해 올 수 있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데이터는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집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떤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혹시 내가 그것을 저작권을 침해한다든가 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면 수집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수집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집해온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여야지, 잘못된 데이터면 수집해야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집할 데이터의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집할 데이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 가능하냐, 수집 가능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데이터 하더라도 수집이 불가능하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수집이 불가능하면 그것은 대상에서 넣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안 문제입니다. 그것이 혹시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집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나 향후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수집 대상을 선정하는 또 하나의 고려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데이터의 정확성. 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여야 수집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어떤 활용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정확한 데이터냐, 잘못된 데이터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수집 대상을 선정하는 고려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집해 오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이 수집해 오는 게 어렵다고 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 하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수집 대상에서 넣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집 비용입니다. 수집이 어렵지 않더라도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많은 돈을 줘야만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수집이 어렵지 않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뭐 수집 난이도가 높다 손치더라도 그것의 원천 데이터 자체가 뭐 돈을 주고 가지고 오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수집 비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수집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집 대상 데이터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집할 그 대상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집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상 데이터들을 수집해 오는 방법, 수집해 오는 것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밑에 이렇게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일단 선정을 하고 나면 대상이 선정되면 자, 그걸 어떻게 수집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수집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네.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네요. 우선 그 대상 데이터, 선정된 그 대상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이트의 주소가 어디냐,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그 위치를 파악을 해야 그 위치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형태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령 데이터냐 비정령 데이터냐, 그게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가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가, 이 데이터의 종류 형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야 어떤 기술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방법, 수집해오는 기술을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데 따르는 보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검해야 될 내용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면, 자, 그것을 수집해 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집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집할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죠.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집할 데이터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다면 어느 기관에 있고 그 기관에 어떤 협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조직 시스템 내부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부에 있다라고 그러면 어느 사이트에 있느냐, 그 사이트에 가져오기 위한 API 인터페이스 함수는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그것을 뭐 연계하는 방식이나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크롤링을 해서 가져올 경우에 이 그 외부 사이트의 데이터의
어떤 생명 주기, 그 데이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데이터가 좀 이따가 폐기되느냐, 뭐 이런 문제, 저작권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집할 데이터들의 형태, 유형, 형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 요 형태에 맞춰서 수집 방법이 적용할 수 있는 수집 방법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태를 파악합니다. 자, 이 수집할 데이터가 정령 데이터냐, 반정령 데이터냐, 비정령 데이터냐, 이 데이터의 형태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뭐냐, 그리고 이 형태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저장되어 있는 형태, 존재하는 형태, 그게 파일에 저장되어 있느냐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데이터의 존재 형태, 저장 형태를 파악을 합니다. 파일에 들어있으면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쓸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각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들어있느냐 파일에 들어있느냐. 보통 RDB에는 정형 데이터가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형 형태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비정형 형태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정형 형태도 RDB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보통 비정형 데이터가 파일에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RDB에 저장되어 있느냐 파일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RDB면 어떤 DBMS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DB를 연동하는 이제 툴이나 방법의 이름입니다만 어쨌거나 DB와 연동해서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에 들어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적절한 API를 통해서 어떤 파일에서 파일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혹은 크롤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 데이터의 종류, 유형과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데이터 수집 절차의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정해졌고 위치가 정해졌고 형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수집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다면 어디 있는가, URL, 뭐 이런 위치 같은 것들, 그 데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형태가 뭐냐, 정령이냐, 비정령이냐, 파일에 들어있느냐, RDB에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API나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가져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획서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져올 때 실제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협약이 있느냐, 어떤 조건이나 어떤 권한이나 이런 협약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계획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그 데이터들을 어느 주기로 수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수집 주기에 대한 요소를 이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집 주기와 관련해서는 각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수집을 할 것이냐, 한 번 가져오고 끝이냐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하느냐 한 달 단위로 하느냐, 이 수집 주기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가지고 올 때 그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양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 이 주기별로 가져올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부담이나 뭐 저장 용량이나 이런 걸 이제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가지고 오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서에 이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트래픽, 통신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네트워크 트래픽 양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통신 시간이 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계획서 작성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서에 뭐를 담느냐 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오는가 라고 하는 수집 방법을 그 계획서에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기술을 표시합니다. 어떤 것을 수집할 때 그 적용 기술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혹은 그 기술을 연속적으로 차례차례 쓸 때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적용할 기술과 절차에 대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처리를 한다. 그리고 수집해온 후에 사후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 수집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수집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많이 걸려서 가지고 왔는데 봤더니만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됐다든가 오류가 생기게 되면 그걸 다시 하려면 그동안에 들였던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집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테스트 수집을 해봅니다. 이 테스트 수집은 단순히 수집하는 것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집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 선정 시에 고려했던 내용이 적절한지, 보안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는 정확한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목표로 하는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대상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수집해오는 그 절차나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이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기술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적용했던 기술적 방법이 적절했느냐, 그것이 최적의 방법인가 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만
데이터에 혹시 뭐 누락이 있느냐라든가 혹은 원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잘못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느냐라든가 데이터가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든가 이런 이제 등등의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서 수집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수집 테스트에서 이제 기술적 검토 사항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혹시 누락된 게 있느냐, 혹은 이제 소스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잘 정확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 절차, 그 다음에 기술적 검토 외에 업무적 검토도 하게 됩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최적이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안 사항을 잘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 법률적 문제가 없느냐라든가 저작권 문제 같은 게 혹시 없느냐라든가 혹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서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나 제약 사항은 없느냐라든가 하는 것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절에 이 수집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동영상 3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4절에 있는 여기 이제 3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절에 이 데이터 수집 방법과 그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에 있는 동영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